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심지어 SNS에서까지 자신의 일상을, 생각을, 감정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통이라고, 인간관계를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진짜 권력자들을 관찰해 보세요. 삼성의 이재용,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애플의 팀 쿡.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말을 아낍니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가장 적절한 분량만큼만 입을 엽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자신의 계획을 모두에게 알리고 성공 스토리를 자랑하고 심지어 실패담까지 공유하며 동정을 구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이룬 것보다 말한 것이 더 많을 겁니다. 계획은 많이 세웠지만 실행은 적었고 목표는 자주 이야기했지만 달성은 드물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말이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무엇보다 당신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살면서 절대 말하면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현대 사회는 표현의 시대라고 합니다. SNS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착각입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200년 전 한 천재가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그는 18년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말이 많은 자는 반드시 화를 부른다. 오늘 저는 정약용이 발견한 이 진실을 바탕으로 당신이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들어보세요. 1801년 정약용은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40, 조선 최고의 지식인이자 개혁가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 낯선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억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인간관계를, 그리고 자신을. 유배지에서 그는 온갖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관리들, 농민들, 장사꾼들, 떠돌이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문제에 휘말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입에는 도끼가 들어있다.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도끼처럼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해치기도 하고 남을 해치기도 합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도끼로 찍힌 나무가 다시 붙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정약용은 18년 동안 이 진리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말조심의 중요성을, 침묵의 힘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수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말 많은 자는 반드시 실수한다. 실수가 쌓이면 신뢰를 잃는다. 신뢰를 잃으면 고립된다. 고립되면 몰락한다. 이것이 정약용이 발견한 말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SNS에서 일상을 실시간 중계하고 카페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큰 소리로 떠들고 회사에서 동료의 뒷담화를 주고받습니다. 특히 요즘 세상은 더욱 위험합니다. 정약용 시대에는 말이 몇 사람의 귀에만 들어갔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인터넷에 올린 글은 영원히 남고 카카오톡에서 한 말은 스크린샷으로 퍼지고 술자리에서 한 농담이 누군가의 휴대폰에 녹음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말합니다. 더 많이, 더 자세히, 더 솔직하게. 그것이 진정성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이죠. 정약용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파멸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지금부터 제가 정약용의 지혜를 바탕으로 현대인이 절대 입에 담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막이자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 사생활. 두 번째, 자랑. 세 번째, 돈. 네 번째, 험담. 다섯 번째, 약점과 목표. 이 5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간 깨달은 지혜를 단 몇 분 만에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생활을 말하지 마라.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적인 일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마치 자신의 살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다. 당시에도 사람들은 친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위험성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에게 어제 남편과 싸웠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말은 점심시간 화제가 되고 퇴근길 수다거리가 되고 결국 회사 전체에 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에게 불리한 무기로 돌아옵니다. SNS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기분 별로네. 요즘 우울해. 남친이 연락 안 해 같은 글들. 이런 것들이 쌓이면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요?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의존적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SNS에는 개인적인 고민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매우 절제된 형태로만 표현합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로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는 것을. 정약용의 말처럼 사생활은 자신만의 성역이어야 합니다. 그곳을 지켜야 진정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랑을 하지 마라. 겸손은 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다. 정약용이 남긴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 높은 벼슬을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대부분 몰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랑은 질투를 부르고 질투는 적을 만들고 적이 많으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더욱 위험합니다. 승진했다고 SNS에 올리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나서 승진한 건 아닐 텐데.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는 순간 허영심 덩어리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자랑이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성과는 저절로 드러나고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합니다. 반면 자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까요?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내적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자랑을 통해 얻으려던 인정을 오히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덕을 숨기려 한다. 숨길수록 더욱 빛이 난다. 세 번째, 돈 이야기를 하지 마라. 정약용 시대에도 돈 이야기는 금기였습니다. 군자는 을을 논하고 소인은 이를 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 이야기는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도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은 더 실용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돈 이야기는 반드시 시기심을 부른다. 현대로 와서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요즘 주식으로 1,000만 원 벌었어 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부터 친구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질투는 관계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정말 힘들어. 대출금 때문에 잠이 안 와 라고 하소연하는 순간 당신은 어떻게 보일까요? 능력 없는 사람, 관리 못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연봉 이야기, 보너스 이야기, 부동산 투자 이야기. 이런 것들이 동료들 사이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세요. 승진에서 밀릴 수도 있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명확합니다. 경제적 성공은 조용히 누리는 것이다. 굳이 남에게 알릴 필요도 없고 알려서도 안 됩니다. 네 번째, 험담을 하지 마라. 남을 헐뜯는 자는 결국 자신이 헐뜯힌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뒷말을 하기 좋아했고 그 뒷말은 반드시 당사자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관계의 파탄. 현대 사회는 더욱 복잡합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의 험담, 회사 흡연실에서의 수다, SNS의 돌려까기. 이 모든 것들이 디지털 발자국으로 남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험담의 전파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한 사람씩 전해졌지만 지금은 한 번에 수십 명에게 퍼집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라도 당사자와 가깝다면 모든 것이 탄로납니다. 하지만 험담의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신뢰의 상실입니다.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뒷말도 하겠구나. 결국 험담쟁이는 고립됩니다. 아무도 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입은 화를 부르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험담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신뢰받습니다. 중요한 정보를 먼저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언을 구합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점과 목표를 말하지 마라. 정약용은 자신의 개혁 계획을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 때문에 정적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었고 결국 유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꿈을 말하는 것은 꿈을 죽이는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뇌에서는 이미 달성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 동기가 떨어집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약점 노출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 나는 의지력이 약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떨어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직장에서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못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프레젠테이션 기회가 사라집니다. 저는 숫자에 약해요 라고 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됩니다. 목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년에 창업할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은 지켜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역시 말만 컸구나 라고 평가합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분명합니다. 계획은 가슴에 품고 결과로만 말하라. 이 5가지를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킬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진비롭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사람으로 말이죠. 지금까지 말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에서 깨달은 것은 표면적인 대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내면의 충만함에서 나온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말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현대 사회를 보세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SNS에 올리고 메신저로 떠들고 전화로 수다를 떱니다. 하지만 그 말들에 진짜 내용이 있을까요? 대부분은 뒷말, 습관적인 말,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말들입니다. 반면 정말 성공한 사람들,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말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도움이 될까? 이 말을 함으로써 얻는 것과 잃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수양입니다. 말을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다.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자만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말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아마 대부분 말이 적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한 말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입니다. 많은 말로 사람을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감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추구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그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지역 주민들을 도왔습니다. 그의 진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말 대신 행동으로, 설명 대신 결과로, 자랑 대신 실력으로 자신을 증명하세요.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가르쳐준 진정한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난 일주일 나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말을 했을까요? 누군가의 사생활에 대해 떠들었나요? 작은 성공을 과대 포장해서 자랑했나요? 돈 이야기로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들었나요?
누군가의 뒷말을 하며 시간을 낭비했나요? 아직 이루지도 못한 꿈을 성급하게 떠벌렸나요? 솔직히 답해보세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래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정약용이 18년간 깨달은 지혜를 당신이 얻었으니까요.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씩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려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말하지 않는 순간, 당신은 더 강해집니다. 더 신비로워집니다. 더 존경받습니다. 정약용처럼 매일 조금씩 더 나아지는 당신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소음이 아닌 침묵으로 세상에 진짜 울림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침묵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하루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